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이렇게 그 TCM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렇게 그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만든 제품이 이제 푸르네 플러스라는 제품이 2009년도 저희 회사가 이제 처음 만들 때 푸르네 플러스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렇게 1, 2, 3번 처음엔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이렇게 1, 2, 3번 세 가지가 들어있고 그리고 1번이 이제 미생물 종균입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 뭐 앞으로 제품 설명 드릴 텐데 대부분 미생물이 종균이 좀 달라요. 좀씩 다 TCM은 맞는데요. 근데 이 종균은 그 불용화된 인산을 가용화시킬 수 있는 종균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2번이 미생물 전용 배지예요. 그리고 3번이 이 전용 배지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밖에서도 이러한 통에서도 미생물이 배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이 이제 고농축 액비. 이 액비는 미생물 생육에도 도움되고 작물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한 세트로 돼 있어요. 그게 푸르네 플러스고 그래서 배양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500리터짜리 통에 물을 한 3분의 2 정도 채웁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히터를 넣어주고 그 외에는 히터를 안 써도 돼요. 그리고 기포 발생기를 공기를 연결해가지고 넣어주고 그리고 첫날 종균하고 미생물 먹이만 넣어요. 이 두 가지만 넣고 3일 정도 배양을 합니다. 이게 이제 1차 배양이라 그래요. 미생물하고 우리 미생물만 먹을 수 있는 먹이.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영양제하고 설탕하고 비료를 넣어줘야 돼요. 이게 2차 배양. 왜냐면은 우리 미생물이 지금 1차 배양은 우점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설탕하고 비료를 넣게 되면은 다른 미생물도 같이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넣지 않고 2차 때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 2번만 넣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미생물 증식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설탕하고 비료를 사용해줘야만이 우리 미생물도 잘 커요. 그래서 우점을 한 다음에 대량 배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설탕하고 비료 넣고 이틀이나 3일 정도 배양하면 끝나는데 배양이 끝나기 하루 전날 아니면 또 반나절 전에 물을 아까 3분의 2밖에 안 채웠으니까 200리터를 더 채우면 500리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럼 배양이 끝나고 이거를 이제 희석해서 관주라든가 연면살포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푸르네 올인이라는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푸르네 올인은 미생물을 분말화했어요. 앞에 미생물하고 다르지만 그래서 미생물 개체수를 많이 늘렸고 그리고 또 액비하고 그 키틴지를 혼합을 해가지고 분쇄하고 분해하고 용해해가지고 이렇게 액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푸르네 올인은 미생물 생육이라든가 작물 생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량요소 이렇게 1, 2, 3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미생물이고 2번은 아미노산하고 키틴하고 젤라틴하고 합쳐진 거고 그리고 3번은 미량요소입니다. 이 푸르네 올인은 두 가지 배양 방법이 있습니다. 1번, 2번은 뭐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300리터만 채우고 기포기 연결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제품하고 설탕하고 비료하고 함께 넣는 방법하고 이 세 가지 제품 넣고 하루 있다가 설탕하고 비료 넣는 방법이 있어요. 1번 방법은 좀 다른 미생물도 자라고 우리 미생물도 자라서 좀 약간 영양적인 측면에서 쓰시면 되고 그래서 작물이 병이 없을 때라든가 생육을 좋게 할 때는 A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B 방법은 우리 미생물을 좀 우점시켜가지고 더 많이 키우려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로 하루 정도는 우리 미생물만 넣고 배양을 하고 이틀째 설탕하고 비료 넣고 배양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쓰기 반나절 전에 물을 채우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최근에 나온 제품인데 파워 GCM F라고 해가지고 배양을 안 하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데 제품이 만드는데 한 2년 정도 걸려요. 원료를 만드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배양하는 부분을 제조 공정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려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아까 액비를 분말화했고 그 액비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리고 해가지고 이 제품을 1kg짜리 분말화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특허도 있고 그리고 연작장에도 되고 최근에 나온 제품이고 또 이거는 중온도 배양되지만 고온에서도 배양이 돼요. 고온법을 이용을 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희석으로 이거를 500리터에다가 이거 한 봉 넣고 쓰는 거로 만들었어요. 뭐 고온으로 배양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파워 GCM F는 이렇게 물에다가 설탕하고 비료 넣고 하루 정도 있다 쓰니까 더 효과가 좋더라. 이때 기포기나 순환 펌프를 넣어줘도 되고 넣어줘도 좋고 또 안 그러면은 뭐 하루가 아니라 뭐 2, 3일 정도 배양하면 더 좋다.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이제 파워GCM F예요. 파워GCM 골드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이 제품은 유기농이라든가 무농약에도 쓸 수 있고, 그리고 희석해서 쓸 수 있고, 고온으로 배양할 때 어떻게 하냐? 이거는 처음에 물을 500을 받습니다. 기폭이라든가 순환펌프, 그리고 히터를 넣어주고 45도를 유지한 다음에 설탕하고 비료하고 이 1kg를 넣고 1 내지 3일 하루 이상만 배양하면 돼요. 고온성 미생물.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고 쓰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돼 있어요. 근데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할 때 설탕하고 비료 넣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유기질 탭인데 질소 함량이 좀 높은 게 있어요. 그 비료를 한 5kg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기재배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유기농 하시고 CCM 하시는 분들 보조 받아가지고 이거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것도 중온으로 배양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또 말씀드릴게요. 이 미생물 배양액을 모든 배양액은 배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할 때는 육묘기, 우리가 이제 파종을 해가지고 육묘할 때 주잖아요. 근데 이걸 원액을 줘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꽃이 가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육묘 파종해가지고 뭐 모판이 됐든 아니면 플러그가 됐든 일단 5cm 이상은 커야 돼요. 그리고 5cm 이상 컸을 때도 10배에서 20배 정도 희석을 해가지고 줘야 돼요. 그럼 남은 거 어떡하냐? 동포에다 뿌려야죠. 예정지에다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작은 용량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만 배양해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육묘기에는 10배에서 20배 정도 배양을 해라. 그리고 이 미생물 원액을 이제 소독용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분 있어요. 밥 만들 때. 내가 작물 심기 전에 해야겠다. 근데 이 미생물 배양 원액은 못해도 10일 이전에 뿌려야 돼요. 작물 심기 전에. 왜냐면 퇴비를 부수고 시키는 게 얘가 엄청 빨리 해버려요. 대부분 근데 이제 퇴비 뿌리고 한 3, 4일 있다가 바로 작물 심어버리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 미생물이 들어가 버리면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퇴비하고 미생물 쓸 때는 같이 먼저 써버려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퇴비를 늦게 주거나 안 그래도 작물을 또 단기간에 심어야 된다고 하면은 미생물 뿌리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작물 심고 10일 있다가 미생물을 관주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미생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기물들을 부숙을 빨리 시켜버리면 가스가 나와서 초기에 작물이 다 죽어버려요. 그 점 유의하시고, 그래서 정식 7일이나 10일 이전에 로타리 칠 때는 사용이 가능한데 더 안으로 들어오면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식 후에 10일이나 15일부터 미생물 뿌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대부분 배양액들은 미생물이 잘 안 죽어요. 농약에. 그래서 농약이랑 섞어서 쓰시면 되고, 이 농약 사용량을 줄이려고 하면은 반 정도 줄이셔도 돼요.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농약을 3분의 1만 넣어도 돼요. 근데 방제를 하고자 했을 때는 농약의 정량을 사용을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이 제품들은 1대3 정도 희석해서 연면살포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 500리터를 뿌린다. 아니 1000리터를 뿌린다. 그러면 250리터는 미생물 배양액을 넣고 750리터는 물을 타고 거기다가 1000리터에 쓸 농약을 타가지고 연면살포 하시면은 훨씬 더 그 농약의 효능을 올려줘요. 우리가 방제가 잘 돼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농약을 줄이는 것보다는 방제를 우선시해서 정량을 사용을 하시고,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농약을 3분의 1까지 사용을 해도 농약 한 병 쓴 거랑 효능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주의사항은 희석 배수는 잘 지키시고, 이게 이제 미생물이다 보니까 여름철에 배양을 하면 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떠한 제품도 올인도 마찬가지지만 쓰기 전에는 좀 깔아앉혀가지고 상등을 위주로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모든 제품에 나와 있는 강알칼리성 제제, 황동 자재들은 혼용하지 말 것이라고 써놨는데 다 섞어 써도 돼요. 미생물하고 섞어서 다 해봤고 다 효능이 있었어요. 다만 이러한 세 가지 자재 등 이런 것들은 자기 자체적으로 약해가 있어요. 강알칼리성 자재라든가 동이 많이 들어있는 거, 황이 들어있는 것들은 약해가 있기 때문에 이 자재들이 약해가 없는 환경에서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황 같은 것들은 여름에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농도를 잘 지켜야만이 미생물에 대한 약해가 없어요. 원래 이 미생물은 약해가 없는 건데 섞어도 약해가 없어요. 다만 이러한 제품들을 쓸 때는 좀 주의를 요한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건데, 정식 전에 밑거름이 많이 해놓은 상태는, 밑거름이 너무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는 배양 원액을 주지 않는 게 좋아요. 이 가스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신 분들도 여러 가지 작물들을 하고 계시는데 종류라든가 상태 그리고 기후에 따라서 미생물 사용량이라든가 농도는 좀 조절하셔야 돼요. 해가 이렇게 엄청 찌고 막 고온인데 미생물을 한낮에 뿌린다라든가 그러면 당연히 약해 있습니다. 하여튼 바쁜 시간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